민생 정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민생 정치입니다.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복지망을 촘촘히 강화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야 합니다. 참담한 죽음의 행진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난 금요일 서울 신촌에서, 토요일에는 인천 서구에서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 신촌 다세대 주택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음날 인천 서구에서는 일가족 4명 가운데 10대 형제가 사망한 채 형제의 부모는 뇌사 상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신촌 모녀는 수개월째 가스비가 밀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인천의 4가족 역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불황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먼저 내려앉고 있습니다. 신촌의 모녀, 인천의 4가족은 기초수급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신촌 모녀는 그나마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는 포함되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가족들이 기초수급 대상자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았더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피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더 촘촘하게 찾아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합니다. 새해 정부 예산안에는 복지망 확충을 위한 예산들이 다수 편성돼 있습니다. 이 예산안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더 보태야 할 것은 없는지 여야가 밤을 새워서 토론해야 합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올 경제 위기가 IMF 외환 위기 사태에 버금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IMF 외환 위기가 우리 사회에 남긴 큰 상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 IMF 사태 이전에 우리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10명 이하였습니다. 이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기준 10만 명당 25.7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이 IMF의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 예산안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는 고성능 레이더가 되어야 합니다. 수원 세모녀 사건과 마찬가지로 신촌 모녀의 비극 역시 주소지가 이사 오기 전집으로 되어 있어서 일선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195조 원을 쏟아부어도 제도의 허점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그 빈틈을 막는 것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찾아가는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위기 정보를 34종에서 수도 가스요금 체납 정보 등을 추가하여 44종으로 늘리고 정보 입수 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서민 경제에 혹한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년에는 취약계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민 경제를 어루만지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새 예산안이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하고 현장에서 조기 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늘까지 파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입니다. 미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라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 주 12월 2일까지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입니다. 이 시간 내에 예산을 처리하기도 아직 의견 차이가 너무 크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정쟁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며칠 지나지 않은 합의 정신,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는 합의 정신을 존중하기를 요청합니다. 노동계가 동계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민주당은 찌라시 유튜버와 협업해 가짜 뉴스를 쏟아내며 노골적인 정권 퇴진 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대란 때 민주당과 MBC는 진실은 1도 없는 조작으로 나라를 흔들었던 것과 똑같은 수법입니다. 제2의 광우병 난장판입니다. 법적으로 피의자 신분이자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향한 부패 수사를 검찰의 쇼라고 하며 특유의 이재명식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의 쇼타임입니다. 그것도 요즘 유행하는 말로 표현하면 대환장 난장 파티입니다. 셀프 공천, 방탄용 셀프 당원 개정에 이어 169명의 국회의원을 방패막이로 국정조사에 합의하자마자 이상민 파면론을 들고 나와 정권 퇴진에 신호탄을 터뜨렸습니다. 현재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들을 자신의 정쟁 도구로 거침없이 악용하는 악랄함입니다. 한술 더 떠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치 공동체라는 해시태그로 SNS 챌린지를 벌일 정도로 이성이 마비되었습니다. 공당의 대변인인 김의겸 의원은 찌라시 유튜버인 더 탐사와 협업해 청담동 술집이라는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더 탐사 관계자 5명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파트까지 침입해 잠금장치 해체를 시도했습니다. 압수수색당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지 당해보라며 보복 방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관 앞 택배까지 뒤졌습니다. 다 모두 생중계입니다. 아파트 호수가 공개되었습니다. 집안에는 부인과 자녀가 있었습니다. 공포와 충격 그 자체입니다. 김어준에 이어 더 탐사, 민들레 같은 제2, 제3의 김어준은 대한민국의 독보섯입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캄보디아에 사람까지 파견해 아픈 아이를 찾아 두루마기 휴지라도 보내주겠다고 조롱했습니다.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당시 환유의 집은 아주 깜깜했고 창문과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 채광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ENG 카메라로 찍은 것이 아니라 6mm 핸드캠으로 찍었습니다. 모두들 현장에서 울었고 대통령실 직원들은 현장에서 출장비에서 각출해 모금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민국에서 모금이 답지했습니다. 이제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대한민국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헤브론 병원은 2007년 윤형주 장로님이 또 교회가 눈물과 기도로 파송한 의료 선교사들이 세운 아주 작은 병원입니다. 대선 불복의 구파는 끝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죽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제발 일 좀 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로
지난 금요일 만찬 때 대통령과 지도부가 나눈 다짐이자 결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대위원 김종혁입니다.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겉으로는 언론 자유라는 숭고한 가치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조작과 왜곡을 밥 먹듯 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좌파 매체들의 횡포를 지켜봐야만 합니까? 유튜브 매체 더 탐사가 어제 법무부 장관 집과 수서경찰서에서 벌인 행패를 보면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가 맞느냐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더 탐사 강모 기자 등 5명은 27일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할 뻔했던 기자들의 마음을 한동훈 장관이 공감해 보라며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면서 서울 도곡동 한 장관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이들은 잠긴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고 지문을 입력하세요, 다시 시도하세요 라는 도락 소리가 고스란히 중계됐습니다. 집 앞에 택배물을 살펴보며 한 장관이 이름 없는 머플러 같은 걸 하던데 우리가 파보고 있다. 아내 이름으로 쇼핑을 할 수도 있다. 라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한 장관 부인과 자녀가 있었지만 겁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자 더 탐사는 집에 없나 보네 라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무법천지 공화국입니다. 도대체 경찰의 압수수색과 법무장관이 무슨 상관입니까? 한동훈 장관이 머플러를 하든 말든 더 탐사가 그걸 왜 파본단 말입니까? 남의 집에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그걸 생중계하는 게 취재입니까? 횡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수서경찰서에도 찾아갔고 경찰이 미신고 집회는 집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일부 시민까지 가세해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한 장관에 대한 스토킹 혐의를 받는 더 탐사 기자의 집을 압수하려다 거부당했습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은 휴지가 되고 피의자와 가까운 자들은 무리지어 몰려다니며 공권력을 협박하는 나라. 이게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입니까?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접대부였다는 허위 보도를 하고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하고 대통령과 장관이 변호사 수십 명과 새벽까지 음주 가물을 했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이태원 희생자들 실명을 유족 허락도 없이 공개한 더 탐사. 도대체 이 매체는 무엇을 믿고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을까요? 지난 8월 26일 민주당 의원 50명은 더 탐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언론 탄압이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더 탐사와 협업을 했다는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혹시 더 탐사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실이라면 빨리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공당이 맞다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음모론과 혐오 정치에 편승하여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려 한 이들이 파생시킨 후과가 너무나 큽니다. 과거 한동훈 장관을 한 달여 미행한 혐의로 수사받던 더 탐사는 언론의 정당한 취재를 스토킹으로 매도했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었는데 이젠 아예 한 장관 현관앞까지 찾아가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까지 하는 등 범죄 수위를 한껏 높였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언론이라 칭하며 취재의 목적을 빙자하지만 그들의 파렴치한 정치 행위, 범죄 행위의 어떤 공익적 목적도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우리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을 때 그들을 꾸짖고 불법과 몰상식에 엄중히 질타하기는커녕 이들과 손을 잡고 협업한 정치인이 있으니 그가 바로 민주당의 이 김의겸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헌정사의 길이 남을 가짜뉴스 선동으로 전 국민적 망신을 산 김의겸 의원에 대해 어떤 문책도 하지 않은 정당이 바로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니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한국 사회에 활개치는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탐사는 얼마 전 12구 참사 피해자들의 명단을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데 참여하며 전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바도 있습니다. 혐오 정치의 뿌리를 내리고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극단주의자들과 우리 사회가 결별하기 위해서는 상식에 어긋난 범죄 행위가 일어났을 때 예외 없이 단호한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왜 극단주의자들과 손잡고 협업한 김의겸 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도 이런 행위들에 대해 암묵적 동의 내지는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혐오 정치와 결별할 수 있는 상식에 입각한 민주당의 조치를 기대합니다.